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 댓글창에 오셔가지고 이재명 선거운동 하시는 분 계시네요. 예, 하셔도 좋습니다. 네, 문배추님 오셨네요. 예, 늘 응원 감사드립니다. 보내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도 지기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도 참 황당했죠. 지기현의 황당한 변명 얘기였습니다. 룸살롱에서 찍은 그 사진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나는 사진만 찍고 나왔어 라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게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술에 취하지만 않아도 누구나 황당해할, 누구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그런 변명이라고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판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가 막히죠. 이런 놈이 판사를 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놈이 지금 내란 재판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을 맡고 있다는 말인가? 이 새끼 믿어도 돼? 라고 생각이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참 주옥 같은 명언을 또 하셨더군요. 오늘은 판사가 가장 억울하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참네. 룸살롱에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 깊은 산속 옹달샘은 새벽에 토끼가 물만 먹고 가나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런 데인가 룸살롱인가요? 술 먹으러 갔다가 사진만 찍고 오지요. 그건가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가장 억울하대. 얘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참 사진만 찍고 왔다는 변명보다 이건 한 수 더 뜨는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기현의 주옥 같은 망언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망언 사례집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앞으로 조만간 지기현 망언 시리즈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세 번째 주제, 판사가 가장 억울하다. 지기현의 황당한 변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재판을 비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언쟁을 막 벌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지기현이가 나타나서 실은요, 판사가 제일 억울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오늘 지기현 판사한테 지금 배당된 사건 중에 내란 사건이 지금 줄줄이 있는데 그 내란 사건 중에서 김용현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용현 재판은 지금 계속해서 비공개입니다. 6번째 재판이 비공개예요. 6월 27일이 되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김용현 석방됩니다. 김용현 석방을 앞두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2차례 정도 더 재판이 열릴 것 같은데 2번 재판 더 하면 김용현 석방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번이 비공개였어요. 이 뭔 개소리야? 자,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이 지기현 재판부를 향한 항의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기현이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왜 비공개 재판을 하느냐? 그거는 말이야, 증거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뭔 참신한 개소리인가요? 자, 이게 사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도 비공개를 하겠다, 재판을 비공개하겠다 라고 하니까 검사가 벌떡 일어나. 이상한데요? 그거 왜 지난번에도 비공개, 이번에 또 비공개합니까? 이번에는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요. 아니, 우리는 처음에는 공개하자 그랬는데 검사 니들이 비공개하자 그래가지고 비공개 동의했던 거잖아.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싸워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제법 설전이 오래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기현이가 탁 나서서 스톱. 야, 니들 왜 그래? 억울한 걸로 치면 내가 제일 억울해 라고 한 겁니다. 지가 제일 억울하대. 기현이가 억울하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을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 147조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형사소송법 제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을 정하면서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이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청을 승낙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공개를 한 거다. 만약에 내가 여기 비공개를 조건으로 받아놓고 여기 내가 재판을 공개해버리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재판을 공개하는 거하고 증거 능력하고 무슨 소용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앞서서 우리 이경 대변인이 194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하고 지금의 미군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냐. 1945년에 들어왔던 미군이 점령군이었던 거 하고 지금 미군 철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증인이 출석하는 거하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증거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느냐?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다들 이해가 안 된대. 이 무슨 개소리냐? 자세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형사소송법 제 147조입니다. 공무상의 비밀과 증인 자격. 공무원 혹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밀과 관련해서 주요 국가기밀과 관련해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하고 증거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보세요.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증인으로 나오는 거 따진 거 아니야. 근데 증인으로 일단 나왔으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증거 능력하고 관련이 있죠? 자,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허가가 있어야지 증인으로 출석하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해당 기관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해서 증인을 허가했다. 그러니까
비공개 조건으로 허가를 했는데 공개를 해버리면 불법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불법, 위법 수집 증거다 이거야. 위수증이 돼서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이거야. 오이씨, 듣고 보니 또 그럴싸하네. 자, 근데 여기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비공개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비공개, 비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비공개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보아서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싶으면 공개하는 것이고, 아,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부에 재량이 있습니다. 비공개 조건을 어겼다고 해서 불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기현은 비공개 조건부를 어기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어거지를 쓴 거예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사이에는 재량이 존재하고 반드시 그런 게 아닌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지기현은 여기서 비공개 조건부하고 어기면 불법 이 사이를 그냥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저기에. 이 사실이에요? 하나같이 글쎄 이해가 안 되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흐름으로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법 해석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뭐 형사소송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고 여기저기 뭐 취재하면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처음 들었어요. 비밀을 조건으로 해서 증인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비공개여야 하느냐? 아니에요. 그 재판부 재량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기현이는 비공개 조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자기 마음대로 엄격하게 해석했다가 엄청 유동적으로 해석했다가 윤석열이 풀어줄 때는 이거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라고 유동적으로 계산했다가 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안 돼 하고 엄격하게 판단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앞으로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하는 포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된 증거들, 솔직히 윤석열 지금 빼박이잖아. 지금 나오는 증언도 그렇고 빼박이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위수증밖에 없어요. 위수증. 그러니까 위수증으로 윤석열 풀어줄란다. 그런 뜻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포석을 깐 거 있는지도 몰라요. 봐, 내가 재판할 때 정말 형사소송법 요만큼도 안 넘기려고 하지 않았어? 나도 요만큼도 안 어기려고 그러는데 야, 감히 공수처 따위가 어겨? 이거 위수증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조인들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해가 안 간다고. 자, 제가 지금 인용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거 좀 이상하다. 특히 그 비밀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니까 비공개를 조건으로 증인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의사를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판사가 반드시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 판사한테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특히 비공개 조건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사라진다? 나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몇 분 변호사, 전직 판사, 역시 지금도 변호사죠.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여쭤봤는데 이해가 안 된답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글쎄, 존중해야 되겠지. 그런데 재판상 필요하다 보면 존중 안 해도 될 때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사라진다? 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증거 능력 문제는 뭐냐면요. 진술의 임의성을 따집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나온 진술이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나온 진술이냐 이것을 따지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진술이면 증거 능력을 가져요. 따라서 자발성, 임의성을 흔드는 위법이 아니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강제 수사 부분인데요.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조건에 딱 맞춰서 해야지 강제 수사에 증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강제 수사도 아니잖아. 증인이잖아. 증인은 불리하면 뭐 하면 된다? 대답 못 합니다 하고 진술 거부하면 그만이야. 근데 뭔데 이거? 그러니 이해 안 된다는 분들 많죠. 어떤 변호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원래 기관장급들이라야지 저지른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기관장이 이거 진술을 해라 말아라, 비공개라 말아라 이거 다 결정하게 되면은 사실상 기관장들한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죠? 딱 맞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군인권센터에서는 지기현 재판부를 향해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공정한 재판에 의문이 간다. 누가 봐도 그렇죠. 이거는 재판을 지금 개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재판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싶어요. 저는 이 지기현한테 더 이상 이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기현은 이미 자신의 의도를 명백히 했어요. 윤석열을 무죄 판결해 주겠다는 거야. 증거 불충분 그리고 위수증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기현이는 윤석열을 풀어주겠다라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없어요. 이 일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곧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4일에 취임을 하면은 6월 27일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골 때리게 될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